안녕하세요. 권미경 부동산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2026년 집값이 정말 떨어질까요? 이것입니다. 오늘은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애틀과 벨뷰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바이어와 셀러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으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2026년 1월 현재 벨뷰와 시애틀의 가장 최신 집값 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아셔야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왜 집값이 안 떨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 구조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니어 바이어와 셀러 분들을 위한 실전 전략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꼭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3개월, 즉 올 1월부터 3월까지의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숫자부터 살펴볼까요? 자, 이것이 현재 벨뷰와 시애틀의 가격 현황입니다. 벨뷰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153만 달러입니다. 중위수는 약 130만 달러 정도이고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단독주택의 진입선은 약 115만 달러부터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벨뷰의 중급 단독주택을 찾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벨뷰에서 집이 얼마나 빨리 팔리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평균 판매 기간이 약 30일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균형 시장을 의미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시애틀의 중위 주택 가격은 약 95만 5천 달러입니다. 벨뷰보다 약 40만 달러 정도 저렴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시애틀은 동네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도심의 콘도는 50만에서 70만 달러대이고 단독주택 지역은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추세가 하나 있는데요. 시애틀은 최근 3개월 동안 약 1.9%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완만한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벨뷰는 오히려 올랐고 시애틀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왜 집값은 여전히 높을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랐으니까 집값도 내려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심각한 매물 부족. 왜냐하면 기존의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집을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3년 전만 해도 대출 금리가 2.5%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 수준입니다. 거의 2배 올랐죠. 만약 내가 2.5%로 15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면 현재 금리 6%로 재융자를 받으면 월 상환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보유주들이 차라리 이 집에서 계속 살자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극도로 부족해지고 이것이 가격을 지탱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수요 회복. 동시에 수요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첫 주택 구매 수요, 가족이 커지면서 더 큰 집으로 옮기려는 업사이징 수요, 그리고 은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려는 시니어들의 수요 말이에요. 이렇게 매물은 적고 수요는 있으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높은 건설비 유지.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신축 주택도 여전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노동력 비용이 올라가고 건설 자재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집도 이전과 비교해서 가격 인하에 압력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신축든 중고든 기존 주택이 가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금리 안정 마지막으로 현재 금리가 6%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을 보면 급격한 인상이나 인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즉, 지금 이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는 시장 심리가 형성되고 이것도 가격 변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요약하면 매물 부족 플러스 수요 회복 플러스 높은 건설비 플러스 금리 안정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벨뷰 시장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격대는 115만 달러 이하입니다. 이 구간은 주로 콘도나 타운하우스 위주입니다. 단독주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바이어의 선택지가 많아서 경쟁이 심합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가격대는 115만에서 145만 달러입니다. 저는 이 구간을 시니어 바이어의 진입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서 벨뷰의 중급 단독주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징은 매물이 부족하지만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하면 빠르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수요도 견조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신다면 이 가격대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대는 145만에서 185만 달러입니다. 이것은 벨뷰에서 가장 활발한 시장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가격대 주택은 평균 29명의 구매자가 방문한 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즉 인기가 높다라는 의미죠. 이 구간에서는 주택의 컨디션과 스테이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바이어가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첫 인상이 계약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5만 달러 이상의 럭셔리 시장입니다. 이 구간은 특이하게도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판매 기간이 길어지고 협상의 여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가격대의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벨뷰에서는 가격대에 따라 시장의 활기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시니어 바이어분들을 위한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구매는 큰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하락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더 싼 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서 본 시장 구조상 큰 폭의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좋은 집을 만났을 때 구매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과 위치, 집의 크기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매물을 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예산 상향이나 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 예산은 150만 달러 벨뷰의 이 지역 방 3개 정도처럼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탐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는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적극 고려하시라는 것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종종 단독주택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유지비가 훨씬 낮고 관리가 간편하고 가격대가 합리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 집 관리에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는 탁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체크는 고정금리 30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리가 6% 근처인데 이 만약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나중에 재융자를 받을 때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금리 30년으로 고정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번에는 시니어 셀러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즉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첫 번째, 현재 가격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물 부족이 셀러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충분히 준비한 후에 시장에 내놓아도 현재 가격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인기 지역은 경쟁이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셀러 시장이라고 해도 벨뷰나 시애틀에 인기 있는 지역은 매물이 있으면 여러 집이 한 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시 시기가 중요합니다. 봄 시즌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에 리스팅하는 것이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세 번째, 정리, 수리, 스테이징이 필수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인상이 계약률을 결정한다.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첫 번째 구매자가 방문했을 때 어수선하거나 낡아 보이면 관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깔끔하게 정리되고 밝게 연출된 집은 가격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현실적인 가격 책정입니다. 가끔 셀러분들이 내 집은 특별하니까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매물들과 정직하게 비교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다 책정하면 오히려 관심 받지 못해서 판매 기간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개월, 즉 올 1월부터 3월까지의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상승도 폭락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봄 시즌에 매물이 증가할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3월부터 4월 사이에 리스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봄을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균형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벤토리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바이어와 셀러의 협상력이 대등한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금리는 6%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을 보면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애틀과 벨뷰의 집값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폭락이 없고 인벤토리가 증가 중이며 3개월 동안 약 1.9%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니어 바이어 분들은 예산, 위치, 집의 크기를 우선으로 결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콘도나 타운하우스도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 시니어 셀러분들은 현재 가격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신 스테이징과 현실적인 가격 책정이 필수이고 봄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시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신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저는 19년 이상 시애틀 지역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왔고 특히 은퇴 후 집 구매나 판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세금 절감 전략이나 지역별 선택 가이드 같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길라잡이 권미경 였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